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거든요. 한 달 보습학원비 수준으로 가격을 확 낮춰버리고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뭐 대치동이든 어디든 쓰는 그런 입시 정보는 우리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 표준화 해가지고 전국에 모두 뿌려버리자. 이 입시 시장 파괴해버리자.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가치의 10분의 1만 나한테 와도 나는 진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네. 이거면은 한번 인생 걸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인생을 걸기 시작한 게 올해 초인가요? 돈은 이제 좀 이렇게 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사료는 강혁진입니다. 비대면 입시 컨설팅 오픈스카이 대표 윤영준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시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창업한 비대면 입시 컨설팅 플랫폼 오픈스카이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죠. 아침부터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애기 얼굴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진짜요? 정신, 육체,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면서 지금 제가 벌린 이 사업을 잘 메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픈스카이 이게 뭐 무슨 서비스예요, 정확히?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입시 정보가 너무 지역적으로 아니면 또 약간 진입장벽 높게 가격적으로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입시에 대한 막막함이나 불안감은 있는데 통쾌한 솔루션이 없는 거죠. 입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향성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물론 입시 잘 가겠죠. 정시 만점 맞으면 되는 거고 뭐 내신 1.00 찍으면 되는 거고. 근데 수능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실제로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 말 그대로 학생에 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전형인데 같은 반의 친구고 내신이 한 명은 3점이고 한 명은 1점 후반대인데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지원했는데 3은 붙고 1.9는 떨어질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 학생의 뭐 인성, 그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그리고 우리 과를 지원했을 때 전공을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뽑는 인재상과는 얼마나 잘 맞는 아이인지, 그리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건데 뭐 대치동 같은 데는 그 스카이캐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설계를 받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들어가면 생기부를 이렇게 설계해서 그러면 이제 걔는 성적이 얘는 뭐 2등급이고 얘는 1등급이라도 얘는 못 가는 데를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70명을 이 전형으로 뽑거든요. 어찌됐든 서울 상위권 대학은 지금 이제 비율을 낮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이 전형이거든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동기부여가 되고 계기를 마련해서 입시에서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정보가 너무 일부한테만 주어지니까 이 부분을 저는 너무 되게 안타깝게 느꼈고 누구는 이제 부모가 재력과 정보력으로 서포팅을 해주고 또 누군가는 지역이 뭐 분당이나 강남이나 대치동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뭐 목동이나 이런 교육 정보가 넘쳐나는 곳에서 자라던가 근데 이 전형은 제일 많이 뽑고 제일 잘 갈 수 있는 전형인데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전형에 대한 혜택을 못 누리니까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한 달 보습학원비 수준으로 가격을 확 낮춰버리고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뭐 대치동이든 어디든 쓰는 그런 입시 정보는 우리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 표준화 해가지고 전국에 모두 뿌려버리자. 이 입시 시장 파괴해버리자. 지금은 그런 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VBLP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뭐 몇 천만 원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가격표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3,400? 월에? 다 받으려면? 매달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솔루션을 다 받으려면 네, 그런 커리큘럼 과정을 한번 이수하려면은 3,400 한 번에 3,400. 시간별로 뭐 10시간, 12시간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따로 있고. 네네. 장바구니 담는 것처럼 막 되게 쪼개놨어요. 이거 30만 원, 이거 50만 원. 근데 이거 정보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잘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풀 패키지로 한다고 치면은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얼마나 받겠어요, 이런 서비스를. 그래서 아예 이거를 허들을 낮춰버리자. 그러면은 이 교육 불평등 문제 지금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잘 모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그 친구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맞아요, 다양성을 맞아요. 존중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반대하지? 라고 했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정보를 가진 사람만 활용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나온 것 같고 사실은 진짜 좋은 전형이긴 해요. 그걸 사실 미국에서 갖고 온 전형이긴 한데 그 전형으로 온 아이들이 정말 학교 생활도 잘하고 나가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낮춰라 하는데도 안 낮추는 거예요. 수능 성적 잘 나와서 들어온 애들보다 실제로 얘네가 수능 성적은 낮았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성적도 더 잘 나오고 학교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나가서도 더 괜찮은 인재들로 자라는 거를 보니까 사실 그게 잠재력으로 뽑는 거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런 계기 마련이 늦었거나 아니면은 세팅 같은 거를 뭐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고3 때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디 가요? 점수 맞춰서 써야 되나요? 막 근데 이거 돌릴 수가 없잖아요. 걔네를 1, 과거로 어떻게 2학년 때 해줘.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뭐 전국에 있는 아니면 저희 학교에 있는 애들 맨날 모아놓고 제가 담임을 뭐 400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핍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사실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가치의 10분의 1만 나한테 와도 나는 진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유튜브에서 부동산 채널을 시작한 거 계기랑 비슷하네요.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채널을 만들었고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고 상담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사업으로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버리자. 뭔가 비슷한 그 결이 있는 느낌인 거네요. 우리가 2부에서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으로도 재밌게 막 이렇게 자산을 불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것만 계속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또 사업이라는 걸 했는지 궁금해요. 거기에는 좀 한계가 보였어요. 제가 자본소득을 올리는 건 금융자본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떤 남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이런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냥 저희 가족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부동산으로 아무리 해도 뭐 내 옆 사람이 행복해지기보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는 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큰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그 부는 또 따라오는 거면서도 사람들은 다 되게 그 성공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자본소득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은 많지만 부딪히고 싸워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면 문제를 해결해내면 이거는 돈도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건 너무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럼 이 사업 준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 막 고민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작년에 휴직하면서 되게 현직에 있는 저랑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계속 데이터 조사를 했죠. 그렇게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너 이런 거 하면은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 같은 거 1학년 때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러면 쟤 진짜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안 있죠. 막 이런 얘기 막 듣고 실제로 제가 막 1학년 때, 2학년 때 담임하면서 막 그렇게 해줬던 친구들이 입시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면은 한번 인생 걸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인생을 걸기 시작한 게 올해 초인가요? 그 작년에 10월에 사직서 내고 완전 작업하면서 커리큘럼 개발하고 저한테 인프라가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 입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들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이제 피드백 받으면 근데 그들이 뭐 저희 회사에 와줄 수는 없잖아요. 본업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뭐 저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직 법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진짜 앉혀놓고 계속 물어보고 방학 때 거의 무슨 사육하다시피 가둬놓고 계속 받아냈어요. 그런 것들을. 진짜요? 네. 법인은 이제 올 2월 말에 설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돈은 이제 좀 이렇게 벌고 있는 건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첫 수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벤트 아닌 이벤트로 제가 마지막으로 그만뒀던 학교 저희 멘토들 데리고 가서 멘토링 수업을 해줬어요. 어제가 이제 첫 수익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멘토들이 직접 수업을 운영을 해요. 근데 말이 쉬운데 사실은 교사의 삶,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워라밸이 확 지켜지는 그 교사의 삶과 사업가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상반된 직업 같은데 극과 극이죠. 네.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가요? 사업은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다양한 영역을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도 써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제가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저도 모르면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예.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초보 사업가로서. 저희 딸린 식구들이 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직원들에 대한. 네. 그리고 이거를 투입에 대한 산출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위축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통장에 자본금이 말라갈 때마다 사람이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 분명 바깥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스타트업을 안 해도 간접 경험을 하면서 알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던 세상이니까 네, 여기에 내가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면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다 보니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이라는 걸 하면서 교사라는 나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아이템 자체가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템이다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한 뭐 필요성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객들과 만날 때도 설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절대 돈 벌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수업을 해도 무조건 적자를 내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올해는 이렇게 적자를 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걸 경험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정성과 경험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험난한 사업을 하기를 그래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순간들은. 네. 예를 들어 막 IR 자료 만들 때 제가 꿈꾸던 기업들이나 그런 데 막 맞닿을 때가 있잖아요. 꿈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에 있어서 딱 그게 나왔을 때는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 희망? 아,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구나. 뭔가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럴 때는 되게 재밌죠. 아, 나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